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그 하나는, 자, 그런데 재밌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강화시켜서 이 협동적 혹은 이타적 본능보다도 이걸 갖다가 더 강하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에게 늑대다 라고 딱 하는 순간에 인간의 본성론이 바로 그런 성악설적인 그러한 본성론으로 꽉 잡히게 되는 순간에 사람은 뭐냐면 그런 방향으로 또 돼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하나의 그 실험에서요. 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에게 알리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더 열등한 거를 갖다가 다 모릅니다. 모르고 무작위로 섞어놨습니다. 섞어놔가지고 이제 반을 갖다가 이제 두 개로 만들었는데 A, B 반입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께서 여기 이제 학교 이제 선생님 A가 계시고 선생님 B가 계시죠. A 클래스, B 클래스가 있는데 근데 여기 선생님은 A 클래스에 있는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야 여기 학생들을 보여드려. 야,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금 훌륭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뽑아가지고 너희들 교육시키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뽑아진 선발된 자신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학업에 또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클래스에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우수성을 발휘하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이 너무나도 인간은 만약에 탐욕의 존재다, 막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탐욕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 탐욕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탐욕적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을 긍정을 해. 좋은 거야. 이제부터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도까지 막 얘기를 한 결과 그것이 인간에게 그 어떤 정신적인 굴레니 제도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하고 더 성취를 많은 걸로 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결론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너희들은 탐욕인 존재야. 너희는 우수한 존재가 아니 너는 열등한 존재야.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간은 열등한 존재야. 이 인간은 정말 탐욕적인 존재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학급에서 너희들은 그 열등생들만 중보하는 이 크래시야. 막 이렇게 하는 순간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성향성을 갖냐면 내가 여기에서 탐욕적 존재니까 나는 탐욕을 긍정하고 나와서 이제부터는 이것저것 볼 거 없다. 오로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일이 지난 다음에 리서치를 하니까 결국 리서치라고 이제 관찰을 하게 돼서 결과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회 제도가 약해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그 악덕에 일치한 그런 정신의 활동,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될 때는 이게 이제 소위 강자, 소위 강자주의죠. 인정적으로
인종적 강자, 뭐 피의 강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 훌륭하지 못한 그런 어떤 존재들을 에 대해서는 보셔야죠. 이 강자는 뭐냐면 어차피 자연 선택설이기 때문에 우생학 같은 걸 망대거든요. 그 우생학일 때 자기들이 볼 때에 어차피 투쟁을 하고 그리고 강자가 하고 그리고 포식자 가장 상위의 포식자가 돼야지 가서 먹히는 존재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관을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드러나는 경향은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이거 결국은 이제 인종 말살주의 그리고 차별 극단한 차별주의 인종 말살주의 혹은 극단한 차별주의를 가지고 여기 인종 말살주의는 결국에는 아우슈비츠의 가스 수용소를 건설하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전쟁 투사를 이제 키우는 이제 그것이 그 히틀러 당시에 하나의 교육관 일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전쟁 투사는 뭐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되기 때문에 폭력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불평등이다. 인종적인 불평등이 있는 것이다. 그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여기서 다른 인종들은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황인종서부터 흑인종, 황인종 인종들 열등한 그런 존재들이고 이런 존재들은 다 하인이 나의 어떤 종이 되도록 만들고 나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 혹은 없어질 자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시,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있는 그 포로들 중에 이제 유대인 되시는 분들, 집시 되시는 분들, 혹은 또 어떤 분들입니까? 정신 질환을 안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가지고 깨슈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이기적인 본능하고 부정적인 본능을 강력하게 한 데서 여기서 나는 이런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우수한 종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종으로서 인류는 살아남아요. 그러려면 우수하지 않은 종족들은 다 뭡니까? 어차피 인간에게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혼자 인종이 훌륭한 인종으로도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만인들은 전부 다 최종적인 해결소로 가야 된다. 즉 깨스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역사관이 되게 1800 약 45년 정도서부터 이제 1940년, 그러니까 1차 대계전하고 2차 대계전을 걷는 이런, 그리고 그 이전에 여기에서 이런 그 우생학 혹은 적자 생존론, 자연선택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가지고 자연선택론이랑 적자생존 자연선택론을 막 정치에도 막 개입을 시키고 그리고 학문에도 개입을 시키고 모든 교육관 예술관에도 전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우리 그 괴벨스라고 하는 우리 전번에도 한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정말 그 오른팔이었죠. 히틀러가 마지막 순간에 다 다른 장군이라든가 다른 자기 2인자 사람, 괴링이라는 사람, 그 당시 2인자였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배신하게 가고
믿지 않고 마지막에 딱 보니까 괴벨스가. 근데 괴벨스는 뭡니까? 이 괴벨스는 거짓, 거짓의 달인이죠. 그래서 괴벨스의 같은 경우는 그 독일에도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는 그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광범위하게 이제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방송국을 갖다 딱 하나로 만들어 놓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괴벨스의 여자 비서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어느 독일인의 삶 해가지고 표출한 어떤 회고기가 나왔는데 이 회고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트랜지스터 그 라디오 딱 그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괴벨스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어차피 적자 생존을 하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오로지 강자가 살아남아야 되고 강자가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가서는 만일만에 대한 전쟁, 만일만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 늑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정당화를 시켜주는 순간 뭐냐면 자기 자신도 뭐가 되냐면은 그것이 되게 돼서 폭력, 나치 시대 폭력, 그리고 뭐 전쟁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1939년에 폴란드를 먼저 침공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완전히 실현이 됐고 그 전 한 해 전에는 독일 근처에 있는 그 오스트리아로 독일 군대들이 결국에는 진격을 하는데 그 진격은 뭐냐면은 전쟁의 진격이 아니라 거기서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거기 일단 항복을 했습니다. 거기서 항복해가지고 국경선을 다 넘어가지고 독일의 군대들이 다 그러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에서는 이 결국에는 무엇인가? 이 전쟁이 일으켜 근데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사실은 폴란드에서 폴란드는 항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독일군이 진격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렸는데 오스트리아는 결국은 항복했지만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의 실제적인 시작이 바로 그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린 거, 오스트리아가 자발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게 오면은 이 폭력하고 하는 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 기만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회적 협동으로 갈 때는 신뢰하면 여기 기만적인 것에 대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기만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절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 기만을 하게 되면 기만하고 이제 거짓하고 해서 그러한 어떤 이러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함으로써 독일 국민들이 완전히 선동이 돼 버려 가지고요. 그 당시에 거의 대다수의 독일 국민이 선동이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선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도 사실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그 여러 정치 학자인 동시에 철학자 사상가이신 한나 아렌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일을 히틀러가 이제 독일의 그거를 정권을 인수한 1933년이죠. 완전한 그 정권을 수반을 딱 된 순간에 조금 있다가 봤는데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느냐? 자기 동료 학자들이라든가 동료 되는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히틀러에게 히틀러를 미화를 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이성과 철학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칸트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그 계몽 철학자들이 세어나시고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서 와서 다 이성을 고도의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람들이 어째서 히틀러에게 먼저 히틀러를 미화를 해요. 히틀러를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 선생님 같은 경우
그런 걸 겪고 나서 일찍 떠났습니다. 독일을 일찍 떠난 결과 그분은 이제 먼저 판단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히틀러의 나치즘에 의해 희생자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벌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이렇게 인간이 늑대다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가 보면은 그리고 오로지 강력한 통치자가 해야 돼. 이게 저희 이제 어떤 그 격가지로 간 일종의 절대 군주론 호수의 이런 잘못 왜곡이 되어진 군주론이죠. 의 방향으로 결국에는 가게 된 것이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너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너무 인간의 부정적인 인간에게는 또한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특질이 있는 것이다. 협동하는 방식, 신뢰할 만하고 기만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선하고 좋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엇, 그 타자를 신뢰하려고 하는 그 무엇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배양하는 이제 그러한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인간 이타적이고 뭐 사회적 권능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너무나 여기는 홉스주의로 나갈 때는 이거는 이 편에 너무 강화를 시켰는데 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타적인 그런 본능을 인간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인간의 본성론에 있어서 어떤 이걸 너무 강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제 이럴 때 그들이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강조를 하게 되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타적인 본능이 인간을 가지면 너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이 만인에 대한 전쟁을 행하는 이제 이런 의식들 인간에게는 늑대적인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너무 무시하고 이거를 너무 강조를 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인간의 자연 상태가 뭐냐? 문명화가 되지 않은 그런 자연 상태의 인간, 즉 인간은 정말 선하다. 참 어떤 이타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이런 경향이 1845년, 50몇 년 이전에와 그리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한동안 이런 그 자연에 대한 일종의 자연의 선함에 대한 그 예찬이 생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 시발점으로 해서 제공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루소 선생님의 그 고상한 야만인이라고 하는. 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고상한 야만인이 있었습니다. 고상한 야만인데 이 야만인이 자연인이죠. 그러니까 문명 이전의 세력, 문명 이전의 인간들 여기서 이게 고상하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너무 인간에 대한 이 고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인간이 너무나 야만인이 고상한 야만인인데 그 야만인은 고상.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연주의적 오류로 이제 빠진 겁니다. 이 자연주의 오류는 존재에서 당위를
독주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좋은 겁니다. 이 존재는 뭡니까? 이 존재는 뭐냐면 이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그 자체로 이게 선하다, 좋다, 도덕적으로도 선해 해가지고 자연을 갖다가 예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주의로 가는 이제 오류가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내세우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그 사례가 있죠. 역사적으로 사례가 이제 그 하나는 타히티 어떤 그 타히티하고 또한 그 사모아 두 개의 그 손인데 그 타히티 여기는 이미 1800년대에 했는데 한 사람이 갔어요. 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야, 잘 가는데 진짜 타히티에 사는 그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자연인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뭐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 자연인들은 고상한 야만인들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호모호미니 늑대. 그 늑대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늑대도 아주 사람이 잘 기르고 가축으로 하면 정말 가축처럼 되는. 그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그 아이가 하나 있죠. 그 소녀가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개랑 애견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늑대라는 그 늑대 자체는 이건 하나의 이미지일 따름이지만, 네. 근데 여기에서 이 포악하고 그런 아주 그런 문제가 있는 정말 위선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타히티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타히티 섬에는 그 소위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런 양안인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 제사의 어떤 그 인신제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영아들도 막 죽여가지고 그 어떤 제물로 삼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사육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면밀한 관찰에 의해 가지고 주의 깊은 그런 연구에 의해 가지고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이 야 정말 유럽에 있는 어떤 포악하고 진짜 부도덕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여기에 있는 이 타히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위선적인 인간, 정말 위선이고 기만적이고 포악하다. 이건 진짜 비윤리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모아섬의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마가르리트 같은 이제 그런 분이 가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분도 또 거기에 있는 그 자기에게 사모아 섬에 관한 정보를 그분은 해주는 게 그 연구기간이 몇 주라고 했습니까? 몇 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되지 않았는데 정말 짧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치 보편화를 시키면서 그 타히티 그 사모아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건전한 그러한 어떤 뭐 사랑을 젊은이들이 사랑을 한다면 건전한 삶을 정말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끼리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 자연인들끼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문화를 잘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잘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어떠한 젊은이들보다 더 건전한 그런 그 사랑의 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딱 밝혀진 거에 의하면 미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관찰하는 기간 자체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사모아인들에 대한 그 정보,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줬던 그 사람 자신이 그 미드 선생님을 갖다가 기만을 시켰습니다. 거짓 정보를 줬던 거죠. 근데 그거 다 취합해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자연인들이 그 문화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존중해줘. 왜? 그 문화 자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이 형성한 그 문화 자체는 그 자체로 정말 참 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좋다고 봅니다. 문화 형성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아요. 그 문화 자체 가지고 그들이 잘 만든.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 간에도 고도의 이 어떤 그 추행 같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보다 어느 데보다 유럽에는 어느 곳보다도 더 뭔가 그 폭력적인 그런 추행도 많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게 무슨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는 이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또 그 미드 선생님 그 계열은 뭐냐면 너무 이거는 또 극단화된 자연주의를 갖는 여기는 뭐냐면은 문화 자체가 다 자연 존재 문화가 그 존재 자체다 뭐 이렇게 너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는 너무 인간을 갖다가 너무 잿빛 안경을 끼고 봤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용해서 너무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그 결론들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회를 향한 홉스주의적인 탐구는 협동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대량학살과 종족주의를 향한 본능만을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우슈비츠의 가두실로 처형되고 말았다. 이것은 집단화 성향과의 이 파우스트적인 악마와의 거래였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얘기했던 것에 있으면 이 홉스주의적인 것의 문제는 완벽한 이상 사회를 향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협동하고 상호 부조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대량학살과 종족주의로 결국에는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매트 그 리틀리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군주론에서 이 홉스 선생님의 군주론에서 너무 강하게 문제가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인에 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이 있어요. 공권성을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체화된 것이 바로 리바이어던과 같은 그런 어떤 거 정말 괴기체죠. 그런 거를 이제 결국에는 형성이 이제 되게 되는 대로 가는데 문제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고민이 있게 되는데 이 리바이던과 같은 그 변형이 되어진 게 뭐냐면 리바이어던은 이제 변형입니다. 그 변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거대한 정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또 그 2차 세계전 이후에 유럽에서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어느 때
그래서 너무 국가를 갖다 국가의 정부를 비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비대하게 만드니까 그 비대하게 대해서는 뭐냐면 그 세금을 갖다 강하게 이제 걷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가에 너무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은 이 세금 걷어들이는 거 가지고 자기가 타 먹는 데에 거기에 길이 들여져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 간에 자발적인 협동성이라는 게 매우 약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가 창발적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공동체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식이 매우 적게 되고, 그냥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되면서 왜 이기주의가 되냐면은 오히려 국가에 주면은 더 열심히 고맙게 생각하고, 야 이게 많은 세금으로 됐으니까 이거는 세금에 달해지니까 이 세금을 준 사람들이 내가 기여를 좀 해야 되지, 세금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이게 이제 필리아인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반필리아식으로 나가요. 오히려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용하려는 의식만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용하려는 의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혹은 정부에서 논아주는 거, 그거 세금 강력한 세금 받아가지고 논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타먹는 사람은 자꾸 이기심이 드러나고 이용만 하려고 하고 기만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타먹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가 낸 많은 난 세금 가지고 잘 살고 이게 풍족하게 되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적개심이 생겨나고 불만감이 많게 되고 증오감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다가 그 영국의 이제 그 어느 한 그 시점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현대인데, 거기에서 그때의 영국 정부의 이제 병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 영국 정부의 병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한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약탈을 해. 그게 벌어지고, 그 만성 실업병에 이제 걸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매트 리틀리 선생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형태의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어리석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어지라니까 그건 무정부이죠. 자기가 무정부주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문제 사는 건 이겁니다. 나는 마치 거대한 벼룩처럼 국가의 등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면서 시민들의 사사로운 생활사 하나하나까지를 간섭하는 그런 정부는 필요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